자,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최고의 이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의 결혼식 첨첩장, 결혼 시점, 장소, 축의금 그에 대한 해명까지 논란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 스타 아닌 스타가 되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감 기간 있었던 결혼식 논란이 이제는 시기 문제로까지 좀 번졌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딸의 SNS에 결혼 날짜가 지난해로 표시돼 있었고 사진도 그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을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그 뉴스를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덮어버리고 있거든요. 양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눈밖에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8월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 딸이 본인 SNS 스스로 올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댓글에요. 최민희 위원장이 답을 달아요. 축하해라고 답을 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딸이 결혼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이번에 올해 결혼할 때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결혼식을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 축의금, 사실 말이 축의금이지 사실 저는 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금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 8월에 그리고 올해 10월에 왜 1년 2개월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자기가 과방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방위 위원장이 되면은요, 국회의원들 결혼식 하는 경우 상당히 이제 뭐 축의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면요, 권한이 막강합니다. 국회 증인들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네. 최종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의결시키는 게 상임위 위원장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 피감 기간에, 이제 목을 쥐고 있는 거고 또 유관 기간을 국회 국정감사 때 부르냐 안 부르냐 그것도 사실상 위원장이 사실상 더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딸 결혼식 올린다? 야, 피감 기간 유관 기간에서 어떻게 축의금을 안 낼 수가 있고 화환을 안 보낼 수가 있고 어떻게 거기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 8월에 결혼식 했지만 야, 결혼식은 좀 기다려. 내년에 엄마가 과방위 위원장 되면 그때 내가 거하게 다시 한번 국회에서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봐봐 라고 했을 거다라고 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지금 핸드폰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벌써 900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부적절한 사람 돌려준 사람만 공개된 핸드폰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이만큼 들어왔는데 아주 요만큼만 돌려주면서 이만큼을 그대로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하려고 살짝 언론에 의도적으로 공개 쇼로 한 건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5만 원 이상 축의금 못 합니다. 근데 100만 원 낸 사람은요 무려 95만 원이나 추가로 냈어요. 근데 이거는 과태료 먹이잖아요. 과태료가 2배에서 5배 사이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축의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 의도가 확인이 되면 인정되면 이건 과태료 최대 5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이 최민희 위원장이 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100만 원을 받다. 네. 그러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 수백 명이 되면 상당한 수억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과태료를.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게 어느 시민단체 고발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려줬다는 것을 일부러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게 공개적으로 돌려주는 쇼를 했다. 이게 인정이 되면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됩니다. 이건 정상 참작 되죠. 사유인가? 그러면 이제 과태료가 5배가 아닌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반환 공개 쇼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최민희 위원장을 두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최민희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영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자백이 아니냐, 여야 모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스스로 우리 이렇게 이때까지 법 어기고 있었다 자폭하는 완전 코미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좋은 말로 수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요. 사실상 이거 삥 뜯은 겁니다. 그냥
피감기관들 상대로 그냥 삥 뜯은 거거든요. 아니 결혼식을 2024년 작년 8월에 해놓고 다시 한번 지금 이 국감기관에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뇌물죄라든지 김영란법 이런 것들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뭐 덮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부끄러운 발언이고요. 그러면 걸렸으니까 돌려주면 되고 그러면 안 걸리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영란법이 왜 있습니까? 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사실상 이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2013년에 더 센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직무 연관이라든지 대가가 없어도 무조건 받기만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최민희입니다. 지금 좌파 세력들 보면요. 약간 집단적으로 지금 거의 정신 착란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찬진 금융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헌법에 다주택자 그거는 못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뭐 헌법에 넣자라고 해놓고 본인이 지금 주택을 다주택자 갖고 있고 그리고 팔아라 그랬더니 자식한테 준다 그랬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팔겠다고 해놓고 18억 시세를 22억으로 내놓고요.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깎아서 18억으로. 뭡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의 이 정말 한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고 인지 부조화에 거의 정신 착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추측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이제 인하고 아웃, 그러니까 들어온 이제 번 돈하고 나간 돈이 너무 차이가 난다. 한 6억에서 8억 차이 났거든요. 그걸 소명할 때 김민석 총리가 뭐라 했냐면 본인 결혼식 할 때 상당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혼식을 했을 때 김민석 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최민희 의원이 생각한 게, 야,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결혼식을 해가지고 세상에 6억에서 8억 사이, 그러니까 뭐 전체는 다는 아니겠지만 6억에서 8억 사이에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소득이 있었다고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그럼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이면 도대체 얼마 축의금이 들어온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부푼 꿈을 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을 자기의 어떤 그 돈벌이 수단,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6월달에 누구 결혼식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럼 축의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민희 위원장만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축의금 얼마 들어왔으며 부적절한 축의금을 돌려줬었는지, 돌려줬다 얼마 돌려줬는지,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에게 줬다 그러면 아들한테 주면서 증여세를 냈는지 그걸 따져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 보통 공직자 자녀 결혼식은요 조금 숨기고 알리지 않는 그렇죠. 것이 좀 미담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따님 정말 살짝 모르게 그냥 상가에서 그냥 식당에 사셨다는 얘기, 뭐 김진태 지사님의 아들 결혼식 얼마 전에 했었는데 우리 아무도 몰랐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좀 관례인데 좀 특이하네요, 정말. 네. 김문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김문수 이제 후보가 지금 이제 김문수 전 의원이죠. 현역 그 경기도지사 때 아들 이제 자녀 따님 혼자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어디 식당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집이에요. 중국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진짜 가족들이 짜장면에다 팔보채에다가 뭐 탕수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정말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촐하게 현역 도지사가 사실 공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뤘겠으며 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축의금도 상당했겠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중국 식당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인정받고 민주당도 보고 좀 배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는 거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민희 의원은 여기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 PR을 가려 공격하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축의금을 받지도 않았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께서 한마디로 일갈하셨죠. 엿장수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정신 팔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나오는 워딩들이 지금 노무현 정신도 있겠지만 그 앞에 뭐 있었습니까? 뭐 양자역학 나오고요. 뭐 또 뭐 세포 T세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도대체 국민들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왜 보좌관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라는 부분도 전 좀 짚고 네, 넘어가고 그것도. 싶어요. 본인 딸의 자녀 뭐 100번 양보해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곳에 뭐 카드도 처음에 청첩장에 카드 결제도 있어서 맞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현금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봉투가 막 들어오고 했을 때 보좌관에게 이 수금을 일명 수금을 시켰다는 건데 보좌관이요 국민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권력 남용입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죄가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되게 문제가 되고 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페이스북에 이것에 대해 변명을 올린 분이 본인이 아니고 보좌진이었어요. 보좌진께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올렸거든요. 뭐 화환 같은 것도 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진이 해명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모든 피감 기관에 다 공문 요청을 해서 화환을 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환 갑질이죠. 보좌진 갑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MBC 그 이제 보도국장에게 나가라고 했던 그 보도 갑질. 그러니까 지금 이 갑질 3종 세트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오늘 을지로위원회죠. 을을 위한 그 민주당 내의 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에 최민희를 고발을 했는데요. 이 을지로위원회가 받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붙였죠. 갑지로위원회냐, 예. 뭐 가려서 받는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손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지금 왜냐하면 할 일 다 했거든요. 방송상법 다 통과시켰고 이진수 위원장 지금 사퇴했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용도 파기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 제가 민주당 이제 패널들 방송에서 만나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방송 끝나고 나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그 말 못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 오늘 경향신문하고 미디어오늘 사설 보시면 사퇴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 카메라에 돌려주는 것 같은 찍힌 그 핸드폰 사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칭찬했었어요. 야 돌려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박수 의원도 입장을 바꿨어요. 제발 좀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정신 얘기한 거라든가 뭐 T세포 얘기한 거 이건 무슨 황당무계한 궤변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많이 있어서 계속 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 대표에게 결단을 내려라 라는 이제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얘기하면 곽상은 의원이 이렇게 열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위선적인 말 그리고 허위로 허위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자기 그 딸 결혼식 때 그때 대통령 때 결혼했었는데 그때 축의금과 화환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장에 축의금 화환 안 받습니다. 그 안내문을 걸어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주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한 번 더 결혼식 크게 국회에서 했죠. 국정감사에서 했죠. 청첩 다 돌렸죠. 카드 결제내 넣었었죠. 한 번에 100만씩 하고 뭐 확정 수십억 될 거라 수억 될 거라 좀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로 한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곽상은 의원이 바로 이제 직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딱 한 명 좋아해요. 김현지. 김현지 좋아하지. 땡큐 네. 이러고 있을 언니 겁니다. 땡큐야. 네. 언니 때문에 내가 내려갔어. 네, 안 그래도 김현재 이슈까지 좀 달아보려고 했는데, 예. 네, 조금 오늘 시간상 아하. 네, 힘들 것 같은데 예.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그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전 출석, 뭐 종일 출석, 뭐 이런 걸로 지금 다루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 그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더라고요. 반반 치킨이냐, 뭐 국감 출석이 지금 반반 출석으로 되느냐. 네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나오겠다는 말인 겁니다. 쇼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그 보십니까? 본인이 지금 오전 이제 나오겠다고 뭐 해서 민주당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저는 국회에서 18년에서 잘 압니다. 국회가요 국정감사하면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피감기가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그거 하나로 1시간 가요. 그러면 11시부터 실제 감사에 들어가거든요. 12시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1시간 가지고 국민의힘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야 한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냐?
고작 국민의힘에서 3-4번밖에 질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오줌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꼼수에 어떻게 국민이 받아주겠습니까? 정말 김현지 방탄하려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지키다가 국민 심판받은 거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